오늘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그 경제 문제들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중국 경제가 지난번에 정말 엄청난 양적 완화와 재정을 풀어서 네. 경제를 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네. 5월 근데 PMI 지수 수치를 보니까 좀 그래도 회복이 좀 제조업이 더딘 걸로 나오는데 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그 PMI 지수가 10.6으로 나왔어요. 근데 전월 4월은 50.8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걸로 나왔고 시장 전망치는 원래 60일이었어요. PMI가. 근데 지금 50.6으로 나와서 좀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우리가 투자, 소비, 이래 수출을 보잖아요. 근데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 예를 들면 소비가 마이너스 뭐 15%다 이러면 1월부터 4월까지 하면은 4월까지 놓으면은 마이너스 7.5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감소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게 이렇게 조금씩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 그런데 그게 뭐 포지티브 증가율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 소비, 수출이 1월부터 4월까지는 다 감소폭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아직도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가 아직 회복이 완전히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보통 PMI 50을 넘으면 확장 단계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확장 단계까지인가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의문이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조사가 나왔는데요. 조상은행, 중국의 조상은행 제일 큰 그룹이에요. 중앙그룹인데 조상은행에서 조사를 했는데 중소기업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 전체 기업의 60%가 업무 복귀율, 그러니까 작년에 100을 돌렸다면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한 80%만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못 되는 거는 통계국에서 발표한 거는 4월 달에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플러스 3.9거든요. 전년 대비. 근데 3월에는 마이너스 1.1%였어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 공업 부가가치가 공업. 우리가 공업, 농업, 서비스업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 우리가 공급 측에서 투자, 소비, 수출은 수요 측면에서 말하는 거고, 공급 측면에서는 공업, 농업, 서비스업으로 나뉘어요. 그럼 GDP를 구성하는 게 공업 부가가치, 농업 부가가치, 수출 부가가치 합한 게 한 나라의 GDP를 형성을 해요. 근데 거기서 공업 부가가치, 공업이랑 보통 제조업이 많잖아요. 근데 공업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공업의 GDP가 전년 대비 4월에 3.9% 증가한 걸로 나와요. 근데 조사한 거에 의하면, 아까 데이터를 조사하면 그 기업들이 작년에 대비해서 업무 가동률이 8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부가가치가 3.9% 증가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증가하려면 더 돌려야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100에 비해서 아직 회복이 8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부가가치가 3.9% 증가하는 걸 나오는 거고. 그리고 3월에는 마이너스 1.2%. 근데 4월에는 공업 부가가치가 지금 3.9% 증가한 걸 나와요. 그래서 PMI가 50이냐, 51이냐, 60이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실상의 경제가 어떠냐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충,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기업들은 아마 100% 돌아간다고 해도 중소기업, 특히 소형기업은, 지금 한 80% 돌아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도 부족해요. 왜냐면 이게 농민공들이 원래 도시에서 올라와서 하잖아요. 네. 근데 농민공들이 안 올라온 친구들이 많아서 중국에서 지금 어떤 기업은 부족해요, 노동자가. 어떤 기업은 또 너무 샥이 커서 기계가 돌아가니까 남아 돌아요. 막 자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부,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야, 저기 애들이 노니까 잠깐 빌려줘라. 이쪽 부족한데, 뭐 제조업에서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빌려줘라. 예를 들면. 그래서 중국에 지금 무슨 개념이 뜨냐면 공유 노동자.
공유가 거기까지. 우리 공유 자전거라고 예, 하잖아요. 예. 이제 노동자도 공유. 그러니까 이게 꼭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노동자 효율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떤 기업은 이게 경제 주기에 따라서 잘 될 때고 안 될 때 있는데 안 될 때는 노동자를 잘라야 되고 확장할 때는 노동자를 써야 되니까 이게 고용이 안정화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방 정부는 이거 평시에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유 노동자 개념으로. 그게 왜냐면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남아도는 인력을 제조업에 아까 이런 제조업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 써라.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대신에 안 자르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도 고용이 안정되고 필요한 기업도 또 갖다 쓸 수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극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거기 파견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네. 일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귀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로. 근데 업무는 서로 틀릴 거 아니에요. 틀리죠. 그러니까 그게 대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단순 업무나. 네, 아니면. 이렇게 뭐 하이 부가가치 쪽은 하기가 힘들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왜 은퇴한 분들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분들 그런 분들을 그 재능을 이렇게 공유하는 네. 중소기업에서는 한 사람 쓰려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 개념이죠. 예. 그게 그런 사실 되게 듣고 보니까 사실 지식인 계층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네. 무역회사나 이런 해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렇죠. 은퇴하는 경우 그 경험이나 이런 그렇죠.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LG나 이런 좋은 기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집에 골프 치는 것보다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위한 이분들은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니까 중소기업의 전략적이나 기술 개발 도움점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PMI 지수로만 봤을 때는 좀 둔화되는 걸로. 그러니까 쏟아부은 그 어떤 네. 노력에 비해서 네, 중국 네, 정부에 네. 그렇게 크게 네. 성장한 게 아닌 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중국의 문제는 실업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실업자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지난 양회가 28일에 끝났잖아요. 네. 5월 28일에. 그래서 양회에서 올해 양회가 뭐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안 했어요. 원래는 매년마다 제시를 해요. 원래 정상이면 3월 초에 열려요. 저주 둘째 주에.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원래는 딱 목표를 제시했어요. 7%, 뭐 8% 이렇게.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범위를 제시했어요. 2019년 양회에서는 6에서부터 6.5까지 하겠다. 이렇게. 그게 다 정상 구간이다. 그랬는데 올해는 아예 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마지막 기자간담회 할 때 5월 18일 끝나고 기자간담회 할 때 올해는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안 했다. 그래서 대내외 이런 불확실한 환경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대신에 이번 양회에서는 일자리 마련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그게 900만 명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근데 정상적인 해는 중국이 보통 1,300만 명 일자리를 제공해요. 정상적인 네. 매년 1,300만. 올해는 대학생만 835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지금 1차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올해는 9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저는 이게 경제 성장의 목표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가냐면 먼저 양회에서 목표를 제시해요. 그러면 각 부처들 있잖아요. 네. 한국말하면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중국은 재정부, 그 다음에 뭐 은행, 그리고 발전개혁위원회, 각 농업부, 공업부 이렇게 그 목표에 맞춰서 올해 투자 계획을 짜거든요. 예를 들면 재정부는 국가 프로젝트를 얼마나 동원할 거고, 발개위는 중앙 프로젝트를 얼마나 동원할 거고, 그 다음에 각 지방정부 대표들도 양회에 와서 회의를 참가해가지고, 올해는 6.5를 해야 되네 이러고 자기 지방 가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당석이 아니면 각 지방 성장이거든요. 이래 돌아가서 올해는 가서 똥 말하거든요. 또 자기 지방가 우리 올해 6% 해야 된다 이러면 또 지방의 각 부처들이 거기에 만들어서 막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네. 국유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근데 이게 지금 목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중앙에 와서 회의하려고 했는데 목표 없대. 열심히 하자.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자 이러면 무슨 말이죠? 가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목표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계획이 있어야 이렇게 그렇죠. 액션 플랜 짜잖아요. 근데 예. 미국 같으면 원래 자본주의 시장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알아서 생산 목표가 있고 알아서 돌아왔지만 중국은 항상 먼저 목표가 있고 국유기업들을 맞췄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유기업은 민영기업하고 달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는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했다가 괜히 문제 터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그게 보통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은 사실 내부에는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은 GDP가 1% 성장에 따른 취업 유발 개수, 만들어진 일자리가 200만 명이라고 쳤을 때, 200만 명, 지금 200만 명이라고 쳤을 때 900만 명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건 4.5% 가야 된단 말이에요. 4.5%.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대내적으로 발표하기 너무 낮은 수치니까 발표를 안 한 거지 내부에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일자리 마련 수로 봐서는 4.5%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올해 경제 목표를. 그렇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네. 성장 안 하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대졸자들의 어떤 그 신규 직업 창출 문제도 뭐 심각하지만 네. 그 예전에 그 농민공들 네. 문제가 사실은 되게 심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농민공의 그 실업 문제는 어떻게? 그게 가장 심각해요. 지금 중국 농민공이 2.6억 명이 있어요. 2.6억 엄청나네요. 명이. 그리고 원래는 도시에 와서 했다가 포기하고 농촌에 살겠다는 또 농민공들이 1.3억 명이 있어요. 그 1.3억 명은 자기 집 동네에서 뭐 다른 일을 찾고 도시로 올라오는 농민공들이 2.6억 명이에요. 네. 코로나가 중국은 구정이 터졌잖아요. 네, 음력설에. 그렇죠. 그래서 갔다가 안 온 사람들도 있고 왔는데 일자리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게 생산 업무가 바로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시에 와서 월세 맞고 있잖아요. 월세 맞고 거기서 이렇게 일해서 뭐 벌고 살았는데 여기서 지금 복귀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지금 가장 그 실업자 문제를 고민했던 게 중국 네. 정부에서 이제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그게 이제 불만 세력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반정부 세력이 될 수가 네, 있는 거잖아요. 불만들이 쌓이면. 근데 사실 이번에 미국계도 보니까 워낙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게 네. 불만이 그렇죠. 하나에 탁 한 번에 터지니까. 계기가 되면 네.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막 맞아요. 이게 불만이 쌓였던 쌓였을 거. 때 네. 터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사회 불안 요소는 없는가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이 인생 철학, 세계관, 인생관하고 관련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문화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시위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하고 중국 제가 다 살아봤잖아요. 중국에서는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절대 정부를 찾을 생각 안 해요. 생각을 이렇게 해요. 지금 대표적인 중국 사람 사고방식인데 어려움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탓이라고 생각해. 무조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삼을 것인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게,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지, 이것 때문에 정부 막 찾아가 시위하고 이런 사고방식 간 사람이 있겠죠.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아주 극히 적어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서 문제를 찾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중국은 전반적인 그 국민들이 언론을 한 개 언론만 보잖아요. 예, 한 방향 언론만. 그렇죠. 근데 거기는 중국 뉴스하고 한국 뉴스 차이가 어디냐면 저는 한국 와서 처음에 놀랐던 게 맨날 뉴스에서 죽은 사람의 뉴스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근데 제가 그 생각했죠. 만약에 중국에서 그 뉴스를 하면 하루 종일 뉴스에 죽는 소리만 내보내야 될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 그렇죠. 죽겠어요. 매일. 그러니까 그게 다르고 그다음에 중국말로 뻐시, 부뻐요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만 전해요. 뉴스라는 거는. 안 좋은 걸 거의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도 포함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항상 좋은 소식만 보니까 사람이 긍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 불안을 못 느껴요. 지금도 못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 항상 좋은 것만 나와요. 이런 잘하고 있다, 극복 잘한다 이런 것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 대한 이런 걱정이나 사회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나 이런 얘기를 중국에 있는 친구하고 하잖아요. 그 친구는 저를 이해 못 해요. 문제를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냐 이래요. 문제를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98% 이상이기 때문에 농민공들이 만약에 이번에 일자리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정부를 역할을 생각 안 하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내가 어떻게 잘 보낼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처럼 언론이 굉장히 세요. 예를 들면 뭐 야당하고 여당도 나눠져 있고 서로 그리고 언론도 보수 쪽 언론하고 진보 쪽 언론 나눠져 있어서 서로 막 이렇게 안 좋은 걸 이렇게 알려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걸 보면은 생겨요, 또. 그런 막 불만이 생기죠. 예, 생기고 민주의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참여해서 정의를 구해내야지. 이런 게 생기는데 중국은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의 생활 철학이 뭐냐면, 내가 상대하고 싸워서 게임이 안 될 때는 안 싸워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중국어로 只要青山在不怕火柴쏘란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산만 있으면 산만 있으면 불 뗄 걱정을 안 해준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대하고 오늘 게임이 안 되는데 내가 막 싸워서 내가 죽으면 어차피 세력이 약하게 되면 죽게 되는데 그거 알면서 싸우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싸우지 말고 일단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난 목숨을 부지한 다음에 나를 강하게 한 다음에 몇십 년 후에 와서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늦지 않다. 그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사고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미국하고 중국 싸움 보면 사실 답도 나와요. 중국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면 충돌을 최대한 피해요.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뭐냐면 정면 충돌을 완전히 피하는 게 첫째 목표. 그리고 중국 표현을 하면 斗而不破. 그러니까 싸우되 정말 적이 되는 거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되 앞에서 논쟁하되 실제는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데 싸워가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 나중에 복수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적당히 강하게 나가되 내가 너무 강하게 나서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승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승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승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무역 합의도 그렇잖아요. 작년에 트럼프는 한 번에 끝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끝나자는데 중국은 단계별로 하자. 그러니까 중국이 3단계로 하자고 제안했어요. 근데 트럼프는 원래는 빅딜이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랬지. 그러다가 중국은 단계별로 하자. 그러니까 3단계를 제시했는데 그래서 둘이 합의 본 게 2단계였거든요. 그게 1단계 합의를 올해 1월에 체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코로나 터진 바람에 지금 또 아주 복잡해졌죠, 예, 상황이. 그래서 거기서 보면 중국 사람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승리, small deal 한 거잖아요. 이렇게 작은 승리로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대승리 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건 그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그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회복세가 좀 빠르진 않다. 안 좋고 가장 심각한 게 일자리 문제인데 그래서 그게 사회 안정하고 사실 일반적인 민주국가는 바로 사회 안정으로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옛날에 일자리 없으니까 막 거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모하고. 중국은 일반 사람들이 철학관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 생각하니까. 예, 아예 그렇게 그런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 예, 그런 게 확률이 높다. 그게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죠. 보면. 사회 불안이 되면은 이제 또 심각해지는 엄청 커지죠. 예.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 중에 루저는 대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14억 인구 중에 널리면 13억이 굶어 죽는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불만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내 생명하고 직결되네. 내일 당장 죽어. 이렇게 하면 싸우다 죽는 거하고 굶어 죽는 게 똑같으니까. 그런 사람 대부분이 다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은 그 상황이 아니고 사회 빈부격차이 중국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에 그 리커창이 마지막 기사 간담회에서 되게 놀라운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중국에 월 수입이 1000위안이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이 있다. 아, 1000위안이라는 게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조금 넘어요. 원화로 15만 원. 그러니까 월 수입이 15만 원밖에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보는 중국은 안 그렇잖아요. 해외 그렇죠. 나가서 명품을 싹쓸이하는 게 중국 사람이고 제일 좋은 걸 사버리는 게 다 중국 사람인데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냐. 그래서 댓글이 엄청 올라갔어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총리가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지금 1000위안은 집 월세도 못 낸다. 그런 사람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왜 가만히 있겠냐. 거리로 나오지. 아니면 온라인에 엄청 신고를 했겠지. 그게 왜 가만히 있냐고. 6억 명이 왜 가만히 있냐고. 바보냐. 이러면서 총리가 되는 말 해라. 막 이렇게 혀먹었어요. 리커창 총리가. 근데
그래서 우리 같은 학자들이 그 통계국에가 찾아봤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통계국의 발표 데이터에 의하면 거기 나와요. 중국에서 소득 수준을 4분위로 나눠요. 그래서 맨 하층, 그 다음에 하층 합한 게 우리 이제 그 위안화로 한 1000위안, 평균 1000위안, 월 전유한 소득자가 그 통계국 데이터라면 5.6억 명이에요. 5.6억 명. 그러니까 대충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커창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막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이렇게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 정말 잘 사고 없는 사람 없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 힘든 거는 이 밑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게 만약에 6억 명이 그렇다면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죠. 불안해지겠죠. 근데 아직 왜냐면 그 중에 그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먹고는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시골에 있을 경우에는 땅에서 나는 게 있잖아요. 굶어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GDP 평균 뭐 10,000불이 넘었다고 하는데 네. 15만 원 월 소득이 네. 15만 원이면 어마어마한데 그게 숫자가 또 6억 명이면. 네. 근데 또 대신 또 반대로 보면은 14억인가요, 현재? 네, 14억에 6억 빼면 한 8억의 인구는 또 그렇죠. 소득이 괜찮다는 네. 얘기니까. 중국은 1인당 GDP가 25,000달러, 25,000달러면 선진국 문턱 수준인데 25,000달러 넘는 인구가 또 1억 명이 넘어요. 한국 인구 2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하여튼 뭐 정부에서도 골치 아프겠네요. 네. 예.